자, 이어서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는 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금요일마다 휴가를 써야 돼가지고 못 나왔어요. 10월부터 지금 오늘 2월인데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글쎄요, 한 넉 달 넘었죠.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오마이가 잘 지켜줬는데 잘 지냈죠. 잘 지켜드려야 되겠고 지키고 있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교수님 그 좀 쉬셨잖아요. 예. 왜 쉬셨습니까? 연말에 방송 좀 쉬었어요? 계엄 사태 때 좀 무리해가지고 연말에 좀 뻗었어요. 좀 뻗었어. 예, 그래가지고 예.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가자. 그렇게 됐고. 재충전의 시간. 예,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좀 이제 충전이 되셨습니까? 충전 회복이 됐죠. 다 일어섭니다. 다 이렇습니다. 예. 그래도 얼굴은 좀 좋아 보이셔가지고 네. 다행인데 아마 제가 볼 땐 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또 소모가 되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글쎄 대선이야 제 선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는 목소리만 내주는 거니까 네.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마이 TV랑도 함께 금요일마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자, 8차 변론까지 윤석열 현재 변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9차 변론이 예정돼 있지만 거기 뭐 2시간씩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증거 조사 미진한 거 하고 그러면 이제 막판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실상 변론은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끝났다. 이제 정리하는 시간만 남았는데 네. 물론 윤석열 측에서 증인을 추가 신청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여요. 네. 8차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주된 어떤 특징,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 계엄은 윤석열이 사람을 잘못 봐서 실패한 계엄이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 수단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계엄도 사람이 하는 건데 인간의 그 복잡한 심리, 그다음에 망설임, 네. 또 변심하는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국가적으로 큰 거사를 일으키고 결단을 할 때는 마음을 모아서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질러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아니 뭔데 술도 같이 마신 사람들도 있고 뭐 충한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 흔들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시키면 다 된다. 까라면 깐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해하는 국가는 기계예요, 기계. 작동 버튼을 누르면 가야지. 이런 어떤 그 사고 방식인데 여기엔 인간이 없어, 사람이 없고. 그래요. 그게 빠졌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군의 군사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 사전 동의를 받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국가도 관료 정치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에 8차까지 오는 동안 보면은 네. 지한테 충성한다고 하는 그 옛날 부하들조차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한다고 하거나 답변 거부한 여인영, 이진우 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체포 지시 안 했는데 밑에서 체포라고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운영 지시. 그렇게 빠져나가고. 이진우, 저는 체포 그런 거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이진우. 네. 그런데 밑에서 다 뒤집어 엎어. 끝까지 나를 기무사 지켜주고. 수사단장이나 군사경찰대 대장이나 그러면 윤석열이 보기에 저 말이야, 지 부하도 하나 단속 안 했네 이놈들이. 그리고 김용현이 보십시오. 예. 문건이 8페이지라는 걸 지가 확인해주고 있네. 페이지까지. 자기가 작성했다고 예. 뒤집어 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8페이지라고 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가는 문건도 있다고 자기가 확인해주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염장을 질러. 염장을. 윤석열 그리고 입장에서는 뭐 짜증 났겠네요. 짜증나죠. 예. 이상민 장관 보면은 아. 대통령 그 집무실 옆에 응접실이 거기가 이제 그
그 일이 일어난 방이에요. 거기서 국무위원들하고 윤석열이 뭐 친각시 만나가지고 했죠. 얘기도 나누고. 예. 그런데 문건을 멀리서 보긴 봤는데 예. 그게 그 방에서 본 거거든. 아. 그러면 대통령이 앞에 앉아 있고 예. 그 앞에 문건이 있고 음. 그다음에 저기 저 조태영 외교부 장관 참고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권한대행한테도 그랬고 네. 자기도 있었고. 자기도 있었고 문건. 그런데 멀리서 봤다 그랬는데 멀리서 보건 가까이서 보건 보긴 본 거예요. 그건 보긴 본 인정했어요. 거고 예. 저기 뭐냐 그건 예. 대통령이 앉아 있는 핵심 자리요. 그러면은 이게 저기 뭐냐 대통령이 나한테 문건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예. 사실은 대통령이 지시한 거나 다름없는 진술이 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려면 똑바로 도와주지. 저 자기 살려 그런 거예요. 어. 보면은. 조태영 국정원장 보면 예. 이건 순전히 자기네만 빠져나가잖아. 그래가지고 저 뭐냐 이 계엄 이 전후 사정을 다 알거든. 태영 원장. 네네. 그런데도 마치 몰라 뭔 일이 있었어요? 이런 톤데. 그러니까요. 와. 모르세 전략. 그리고 제일 그 열받는 건 신원식 안보실장이에요. 아 그래요? 자기는 계엄 반대했다. 혼자 잘났잖아. 대통령이 3월부터 안가에서 비상조치, 비상대권 예, 얘기하는데 얘기했는데. 그거 얘기 듣고 자기는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혼자 잘난 체하고 대통령한테 은근히 떠미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면 초가요. 그렇네. 도와준다고 하는 놈들도 예. 도움이 안 돼. 거기에다 곽종근, 홍장원은 완전히 그냥 맞서버려. 그렇죠. 아. 세요 세. 그러면은 이제 저 뒤집힌 자도 있지만은 와가지고 또 흐리멍텅하게 하고 김영현이는 1,000명 정도 넣었어야지 그래 500명밖에 안 넣고 이 작전을 내가 전원말 믿고서 했는데 그러다 선배. 보니까 예. 이게 8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어떤 프로그램이나 네. 준비가 소홀했다기보다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을 극복을 하면서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는 눈은 없었다는 것이 그렇네요. 얘기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은 거의 윤석열이 무너져 내리는 일종의 어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사면 초과로 지금 무너져 내리는 완전히 지금 이제 윤석열이 사실은 헌재 결정 나오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는 패배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거를 매번 변론 때마다 이제 확인하는 윤석열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방법은 뻔뻔해지고 예. 또 저기 그 지지층 결집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호수 위에 달 그림자요. 그 저기 뭘 달 그림자를 쫓고 계셔. 거기에다가 호수. 저기 뭐냐 이 정적들을 분리하고 수거하려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수거되는 상황이 돼요. 수거돼 가지고 감옥문은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수거되는 상황. 수거되는 상황. 다시 말해서 3월이면은 예. 윤석열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다. 실존적 위기. 예. 이거 철학적으로 또 풀어주시네요. 그렇죠.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다. 어떤 존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을 때는 예. 그나마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만 내려올 때처럼 초라한 존재도 없어. 그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를 점점 임박하는 비극적 예감에서 네. 윤석열이 8차 변론에선 거의 무너졌다 사실상. 참.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게 오늘 김종대 교수님의 딱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예. 이 상황, 윤석열이 왜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뭐 이 손짓 발짓 써가면서 고개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고 했는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가. 무너져 내렸다. 그걸 알 수 있는. 예, 그런데 처음에 예. 나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예.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02년에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을 받습니다. 네.
그 유고 내전 때 음. 20만 명을 인종 청소로 학살하고 예. 300만 명을 난민으로 한 어떤 20세기 후반의 최악의 전쟁 범죄이자 어떤 그 반인류적,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이 됐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밀로셰비치예요. 그랬는데 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밀로셰비치의 전략이 변론은 직접 자기가 한다. 최대한 증인을 신청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 네. 오. 그다음에 저기 그 직접 신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설파한다. 이래서 바깥에 지지자를 결집시킨다. 똑같네요 지금이랑. 예. 오. 그랬는데 그 모든 재판 시간의 3분의 2를 밀로셰비치 발언으로 거기서는 재판이 진행이 됐고 예. 그러면서 그게 효과를 발휘해서 실제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을 단결시켰거든. 근데 진술 내용을 보면은 이 재판은 불법이고 검찰의 기소는 불법 수사다. 이 재판에 나는 회부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죠. 여기를 공격을 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4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2006년에 감옥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어. 예. 그러니까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 죽어. 와, 그거를 법의 심판을 안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밀로셰비치의 또 재판의 그 태도는 예. 이 재판을 정치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먹혀들기 시작해요. 결국 그래서 세르비아 그 민족주의자들을 규합을 했고 심지어 그 2006년에 사망할 때 세르비아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추도사를 쓰고 거대한 장례식이 치러졌거든. 예.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소름 돋네. 예. 지금까지도 발칸반도가 그 비극의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이에요. 이렇게 증오와 원한을 뿌리고 죽었거든. 지는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죽은 밀로셰비치가 쓰던 수법하고 윤석열이가 거의 유사해요. 비슷해. 그런데 먹히진 않는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똑같은 전략을 사실상 썼는데 엊그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는 의안이 의결되고 나서 예. 김용원 상임위원이 네.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밀로셰비치 인종청소범 밀로셰비치도 인권이 있다. 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베꼈나 보다. 네.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는 약자라 그랬어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 예. 참 어떻게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는가 보다. 사실은 그 밀로셰비치의 인권도 인권이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된 말이냐면은 그때 이게 국제재판 역사적 재판이 열리니까 이게 사실 국제재판소에 회부되는 거는 주로 전쟁에서 진 범법자가 회부되는 거거든요. 독일의 뉘렌베르크 전범 재판, 네. 또 도쿄 재판 이런 경우는 패전국을 심판하기 위한 건데 밀로셰비치는 패전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긴 나라의 공화국이 대통령이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냐 이래가지고 말썽이 나가지고 그걸 갖고 우선 다투면서 나는 승리자인데 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승리자의 재판이라 그러면서 모든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고민에 빠진 게 어디 유럽의 기독교 판사나 뭐 어디 이슬람 판사를 임명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또 말썽이 생기고 그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제일 상관없을 법한 재판관을 하나 모시자. 네. 그래서 한국의 권오군 재판관을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요. 거기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거든. 네. 그래서 저 한국에 있는 재판관은 아무 상관없고 시비가 없을 거다. 네. 아시아에. 그래가지고 졸지에 불려갔어. 그 4년간 재판을 하는데 이런 어떤 재판일수록 방어권 보장을 해주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줘야 된다고 대부분 그 방어권을 인정해줬거든.
그걸 밀로세비치가 악용해가지고 네.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을 한 것이죠. 아, 오히려 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서 재판을 하니까 또 이걸 또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더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권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는 뭐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4년까지 길어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인권위 의안 그 결의안 나온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춘천지검장 하나가 맞아요. 왜 윤석열한테 발언권을 제한하냐 이래가지고 뭘 했는데 이런 방어권 논리를 보면은 그게 바로 밀로세비치도 인권은 있다. 예. 이 이야기의 음. 어떤 기본 바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거거든. 그렇네요. 그러면서 과. 그 끊임없이 이제 지지층을 소구하는 건데, 근데 이게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 사고 방식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결국은 저기 뭐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이지만 모든 증언으로부터 사실상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거야. 윤석열 본인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감옥에는 술도 없고 유튜브도 못 봐. 맞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버틸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존적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한나라 군대 포위된 유방이 역발산 기계세라는 그 시를 짓잖아요. 예. 기계는 산을 뽑아버릴 정도로 하고 저기 뭐냐 그 기세는 이렇게 왕성한데 그 명마 자기의 그 명마 추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애첩 우희라고 있었어. 네, 네. 우희여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이 역발상 기계세의 그 네 줄이거든. 그게 윤석열의 심정이거든. 응? 건이야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네. 그게 대입이 되네요. 추는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타고 갈 말도 저 이상민, 김용현 이 멍청한 새끼들 때문에 내가 완전히 엿대버려. 얘들도 나가질 않는구나. 그런 그래서 생각을 할 것이다. 역발상 기계세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어. 그러니까 삼연수가로. 우희가 또 화답하는 시를 져. 그것도 유명한데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해 주기라고. 네. 무지한히 재밌어. 그래요. 기대됩니다. 그랬는데 예. 훗날 이제 조선에서 김사까시 어디 여행을 하다가 서당에 들어갔는데 네. 선생이 학생들한테 역발상 기계세로 시를 지어오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끄적거린 시가 있어. 그걸 김사까시 본 거야. 예. 그러니까 저기 뭐야 항우 밑에서는 산 노릇하기도 힘들구나. 산이란 산은 다 뽑아버렸는데 누가 산 노릇을 하랴. 이렇게 쓰고 어린 악동들이 끄적거려 놓고 가버린 거야. 멋지다. 예. 그러니까 김사까시 이렇게 학생이 시를 지을 정도면 그 훈장은 어떻겠느냐. 내가 문장이 상대가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몇 자 적어놓고 튀어버려. 그래요? 이게 역발상 기계세야. 그러니까 역발상 기계세의 그 항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먹고 지은 시인데 윤석열한테는 그 술마저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고 유튜브도 못 보니 보고 인권 보장이 안 되고 있네요. 이 얼마나 실존적 비극인가. 그래서 우희나 건희나 저기 비슷하잖아. 그래서 우희여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데 바로 그거를 갖다가 근데 건희는 답이 없고 답이 없고 이제 이런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가 실존적 위기 상황이라는 말을 거듭거듭 드리는 건데 이런 어떤 그 상황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소멸된다는 느낌. 내가 수거됐구나. 노상원이 보고 쟤들 수거하라 그랬더니 거꾸로 내가 수거 당했구나.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단테가 신곡이라는 그 저 고전을 썼는데 거기 지옥편이 나와. 그
이제 처음에 지옥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뭐라고 써? 지옥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희망이 없어. 문이 닫히고 예. 희망의 빛이 차단될 때 예.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극적 예감을 네. 나만 느꼈다기보다는 아, 이 8차 변론에서 무너져 내리는 하나의 권력이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지옥문 문턱 앞에 섰다. 문턱 앞에. 그 뒤를 김용현, 노상원 등이 따라간다. 아,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의 작품처럼. 뭔가 그러면 나는 양심적으로 말이야. 예. 그 서울구치소 측에서 그 저기 소맥은 한 잔 줘야 된다고 봐. 인권적 차원에서. 아, 예. 아. 아니 어떻게 이게- 그 근데 뭐 규정이 다 있어 가지고 참. 저기 예. 교도소장실에 불러서 예. 그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래 되면은 이 중추신경이 흥분을 하거든. 그런데 윤석열한테 술은 약이라고 그걸 눌러주는 거거든. 이 알코올이라는 게. 그러면 이건 술이라기보다는 약이야. 약에 가까운 거라고. 그래야 흥분을 덜하고 극단적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좋아하는 유튜브 신의 한 수를 한쪽에 틀어놓고 이쪽에다가는 이제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장어구이 장어구이. 정도에다가 소맥 몇 병은 놔두고 예. 난 이런 정도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심지어 배가 너무 저- 아픕니다 지금. 초나라 장수 예, 예. 그 항우가 예. 한나라 유방한테 져가지고 최후를 맞이할 때도 그 술 한잔 하면서, 예. 정도는 해줬거든. 그 유시민 작가가 말이야 예. 그 매불쇼 나와가지고 한나라 유방 얘기를 하니까 옆에 앉아 있던 오윤혜가 저기 뭐야 왜 유방이냐고. 그래서 아이 그 사람 이름이라 그래서 아니 나는 유방에는 자신 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래가지고 아유, 참 그런 또 드립이 있었군요. 그 예. 쇼츠로 돌아다녀. 그래요. 그래 내가 매주 수요일 날 오윤혜 씨하고 방송을 하잖아. 근데 이래저래 참. 근데 이제 그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 다짜고짜 이래 하면 맞아요. 예. 오해를 한다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나는 있잖아. 예. 그 저기 권력자의 최후는 기념해줘야 된다. 이게 제 소신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참 무너졌다. 무너졌다. 네, 무너졌고 약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소맥을 한 잔은 보장해 줘라. 이건 약이다. 약이다. 어. 그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가셔야 되니까 예. 오늘 저희가 뭐 짧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음에 저희 시간 조절을 좀 잘해가지고 교수님 말씀 더 길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감칠맛 나네요. 오늘 이렇게 또 짧게 듣고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운이 있는 여운이 느낌을 주는 그래요. 여운이 있어서 다시 또 찾아오게 되는 예. 그런 방송으로 금요일 순서 또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나오고 김종대 교수님도 나오니까 또 다음 주에 합을 또 잘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종대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빵 터지셨어요. 빵 터지셔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계시고 김종대 교수님만 지금 떠나 보내겠습니다. 네, 출발하시면 되겠고요. 바쁘셔가지고 좀 보내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또 김종대 교수님 2편 오늘 이 존재론적 고민하고 있는 윤석열의 그 심리 상태 또 이 항우의 그 최후 시 또 우희가 답시를 보냈던 이 상황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김종대 교수님은 철학적 해석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학이 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말 즐겨찾기 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교수님의 다음 주 금요일 순서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십시오.